2021년 7월 16일입니다. 금요일 날 마지막 매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장에 이 종목 저 종목 한신기계 보고 있는데 어제의 상한가를 갔던 종목 한신기계 같은 종목 아침장에 이렇게 매도에 많은 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2%대 상승 중인데 요 종목 같이 아침장에 벌써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순간 체결장을 그래서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매도가 많이 나와도 상승하는 놈은 또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정도가 없어요. 한신기계 아침장에 4,100원에 시작을 해서 좀 밑으로 음봉 떨어진 아랫골이 길게 잡힌 음봉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흐름이 한번 볼게요. 한신기계 보시면 아침장에 커다란 음봉을 떨어치고도 오늘장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장에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당분간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양봉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 눌림목 매매처럼 이용을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장에 지금 한신기계가 음봉으로 떨어지고 계속적으로 한 10분 정도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 매도의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물량들을 가지고 꼭 차트에서 눌림목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순간 체결창을 통해서 눌림목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라고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이글벳 같은 종목 아침장에 시가가 갭으로 뜨고 이렇게 위에 꼬리를 많이 잡아먹는 종목은 상당히 위험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볼게요. 이글벳. 와우, 시가 이후로 아침 시가 이후로 갭을 엄청나게 띄우고 그 다음 봉부터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침장의 시가 베팅이 상당히 위험스럽다. 대부분 상승하는 놈도 있지만 많은 놈들이 7% 이상 갭을 띄우고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다. 그런 흐름들이 대부분 이렇게 몇십일간의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흐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돌파 매매를 할 때 가끔 이렇게 따라 매매를 하거든요. 이렇게 물량대 이렇게 주고 있다가 갑자기 20일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라고 했을 때 뭐 검색기에 뜬다든가 그런 뭐 흐름이 이어질 때 이런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럴 때 갭이 이렇게 팍 뜨고 그 다음 첫 봉의 고가 라인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잡힌 음봉이 발생을 하면 그 종목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종목이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매도는 26,000주인데 매수는 65,000주 뭐 요렇게 포진이 되어 있어 버리면 상당히 매매하기가 하락으로 갈 그런 하방의 압력이 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장에 어제의 강한 힘으로 밀어붙였던 한신기계나 뭐 이런 종목들은 시가가 4%대에 시작을 해서 결국은 상승을 크게 하고 7%대에 마감을 했지만 요 종목 같이 평상시에 흐름이 별로 없다가 갑자기 캡이 7% 이상 뜨고 그 다음에 고가를 9,700원까지니까 거의 엄청나게 슈팅을 했던 9,700원 고가 딱 찍고 바로 음봉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런 패턴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검색기를 만들 때 이런 검색기를 많이 만들거든요. 이전에는 주가의 변동폭이 별로 없다가 갑자기 주가가 빵 튀는 놈, 20일 뭐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놈, 5일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놈, 이 신고가, 최고 종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검색기를 많이 만드는 거를 이 세력놈들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조심을 하시고
이왕이면 검색기를 만드실 때 신고가를 돌파보다 신고가에 예를 들어서 1% 근접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매매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항공기주가 오늘 베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항공주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침장에 잠깐 담갔다가 한 놈은 폭망, 한 놈은 그 폭망 갭을 메꾸는 그런 또 어설픈 짓을 했죠. 이게 호재가 악재다. 뉴스에 사서 뭐에 팔아라. 뭐 그런 말이 나와 있는 것이 그게 결국은 주식시장의 명언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항공주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뭐 이런 것들이 거래를 재개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놈을 조금 베팅을 해볼까라고 탐색을 하다가 개물렸죠. 그래서 바로 정리를 했고 한 놈은 손실 회복을 했는데 한 놈은 손실 회복을 못하고 그렇게 마이너스 쳐가지고 또 일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 한신기계 보면은 매도가 37만 주, 매수가 11만 주. 근데 매도 물량이 상당히 포진이 되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3분봉 두 번째 봉인데요. 여기서부터 곤두박질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매매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자, SD 바이오센서라는 종목을 제가 아침 시가에 한 5만 2천 얼마에다가 매수를 넣어놨더니 이 종목이 아침장에 조금 떨어지던 뭐 흐름을 보이다가 갑자기 또 치고 올라가서 결국은 별로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는데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매수 물량을 해놨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이 신규주 그리고 새로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뭐 이런 종목 가지고 한번 베팅을 해봤었는데요. 별로 재미는 보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는 매수를 넣어놨는데 체결이 안 돼서 그냥 확인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SD 바이오 센서가 첫 봉의 시가 이후로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3분봉 두 번째 봉에서부터 음봉이 떨어지는 모습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매수매도 호가창도 5만 5천 주에 14만 주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 모습이 하방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철칙들은 한번 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SD 바이오센서 5만 7천 원의 공모가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면 1위가 아시아나항공, 2위가 SD 바이오센서예요. 3위가 한신기계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아시아나항공은 상승 슈팅을 했지만 별로 재미를 못 봤고 아시아나항공 지금 1위에 에어부산도 있고요. 에어부산이 가면 아시아나항공도 가겠죠. 그래서 에어부산이 지금 여기 바닥에서 슈팅 V자 반등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에어부산을 샀는데 이 다음부터가 막 계속 꼬꾸라지기 시작을 해서 그냥 손실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아시아나항공이 1위를 가면 에어부산이 따라가는 습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은 너무 높게 샀던 부분도 좀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4,000원 위에서 상승으로 슈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산 종목이 전반적으로 보면 매도가 4만 5천 주, 매수가 11만 주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사면 안 되는데 또 사가지고 또 손가락이 잘못됐죠. 자, 지금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 자 볼게요.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넣어놓을까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형 포장 같은 종목은 오늘 코로나가 연일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게 배달업계나 포장지 업계의 상승이 아직까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눌림목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 대형 포장으로 손실 부분을 만회를 했습니다. 자, 보면 결국은 매도가 27만 5천 주고 매수가 15만 9천 주 포진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더라도 이 호가창에 벌써 답이 있고요. 이 호가창에 벌써 매도가 이렇게 많은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압력이 강하고 여기 보시면 체결창에도 많은 물량들 18,000주, 15,000주, 19,000주 이렇게 매수하는 놈들의 힘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 아까 에어부산이나 아니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종목은 테마가 있어요. 테마. 오늘 그동안 정지 기간이 풀려서 상장 실질 평가, 실질 심사에서 이상이 없다, 패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옛날 같으면 이런 종목은 바로 상한가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결국은 내리꽂는 거 보면 그때도 호가창에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결국은 뭐 잡다한 매매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지 않아도 요 체결창의 매수 물량이나 아니면 호가창의 매수 매도 물량만 봐도 그놈 가지고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D바이오 센서 취소했어요. 결국은 10% 이상 막 가는데 체결이 안 돼버려 가지고 일단 대형 포장을 2.52%에 베팅을 했습니다. 제가 산 위치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해서 눌림목에서 상승 튜닝이 없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감시 중인 스탑로스를 다시 감시를 했고 지금 보시면 제가 사고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래의 봉차트도 다 양봉으로 마무리 짓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은 갈 거라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에어부산은 제가 바닥에서 분명히 슈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와, 이거 윗꼬리 결국은 이 윗꼬리가 문제예요. 제가 지금 이 윗꼬리를 주의하라고 화살표를 해놨는데 이런 종목은 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손가락이 까딱까딱 해갖고 에어부산 정리를 했어요. 에어부산은 일단 정리를 했고 대형 포장이 제가 매수를 한 위치가 아주 좋았어요. 지금 상승으로 날로 이렇게 3봉째 이런 봉 참 보기 어렵죠. 3봉째 상승 이런 다음에는 음봉이 바로 출현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이게 바로 여기서 보면 체결창은 2만주 매도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게 막 털고 가려고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최근에 5일 거래의 매물대를 돌파를 하려고 하는 강한 힘이 남아 있고요. 매도도 36만 주에 매수도 15만 주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홀딩해서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호가창도 지금 보면 3,500원대에 10만 주를 누가 누르고 있는 모습이고 저번에 어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3.86에 10만 주 그리고 요 밑에 3,450원에 5만 주 이렇게 박스형 구간에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렁출렁 할지언정 결국은 여 위에까지 도달을 하는 경향이 많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3,500원을 돌파를 했어요. 3,500원 돌파를 했고 3,505원 4%대 지금 슈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이 좀 걸려요.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추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매도 물량이 3,515원대에서 많은 매도 물량이 벌써 10만 주 이상 추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물량 자체가 4억이 넘는데 그 정도 매물대가 출렁이면 음봉이 발생할 확률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정리를 했고요. 수익 구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에어부산 보고 있었는데 아까 손실봤던 오우 대형 포장 방금 6만 주 매도 나왔습니다. 6만 주. 와,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 주식이 잠깐 하락을 합니다. 잠깐 하락을 하지만 여기 매물대의 바닥권을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 뭔가 누군가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 이렇게 매물대가 10만 주 이상의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요 바닥을 지키는 3,500선을 지킨다. 더 이상 떨어지질 않는다. 그리고 매도하고 매수창도 변화가 되질 않는다. 매도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 이러면 한번 내질를만 합니다. SDN도 마찬가지예요. SDN도 지금 상승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양봉, 한봉, 두봉, 세봉, 네봉, SDN 같은 것도 사양봉에 매도 매수 호가창도 아름답습니다. 20만 주에 7만 주. 그리고 순간체결창도 매수하는 양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요즘 자꾸 손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쫄보가 돼요. 쫄보가 자꾸 장대 폭포수를 투드러 맞을까봐 쫄보가 됩니다. SDN 같은 종목도 아침장에 이렇게다가 이제 슈팅을 하거든요. 슈팅을 하는데 언제 어디서 폭포수가 떨어질지 몰라요. SDN 볼게요. 자, 힘이 있는 종목은 가잖아요. 힘이 있는 종목은 제가 아침장에 사양봉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음봉이 엄청나게 출렁거렸죠. 요렇게 음봉으로 출렁출렁 하다가 폭포수가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그 다음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폭포수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요렇게 폭포수가 떨어질 때 매수 매도 호가창을 보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지키려고 한다. 이 구름대를 지키려고 한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매수 포지션을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자, 대형 포장처럼 매매하실 때 어느 시점인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어디를 좀 지키고 있더라 라고 판단될 때는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보셔도 된다. 대형 포장은 계속적으로 매수의 매도 호가창들이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음봉 떨어질 때, 이렇게 음봉 떨어질 때 여기 보시면 매수 매도 호가창의 비율이 24만 주에 16만 주.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SDN이 25만 주고 16만 주네요. SDN. 이 종목은 출렁출렁하지만 아직도 갈 여지가 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요 다음에 출렁거릴 때 눌림목 매매를 하실 때도 가장 지켜야 할 부분들을 지켜야 되는데, 자, 대형 포장처럼 자, 세워놓고 볼게요. 와, 엄청나게 올랐죠. 제가 3,520원대에서 매도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3,600원 돌파를 하고 계속 슈팅을 했습니다. 계속. 이거 들고 있어야죠. 이 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잘 못했는데, 들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어느 종목이 매수 매도 호가창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매도가 계속 많더라. 그리고 순간 체결창에 매집의 흔적들이 좀 많고, 그러면서 최근에 한 5거래일 정도의 매물대의 바닥 수준에서 요놈이 만약 폭락을 할 정도면 벌써 이렇게 음봉으로 내리꽂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침장부터 계속 요 양봉이, 거래량 양봉이 계속 매집하는 흔적들이 보이면서 계속 상승만 하더라. 요런 것들은 그냥 베팅을 마음 놓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결론은 뭐 특별히, 자,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보세요. 아시아나항공 제가 매매를 했던 위치가 대형 포장 팔고 매매를 했는데, 여기 보면 바닥에서 V자 반등을 하고 있어서 매수를 했는데 이상하게
에어부산 같은 종목이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장이라는 놈이 V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에어부산이라는 놈은 보세요. 에어부산이라는 놈은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테마도 강한 놈을 타라는 얘기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옛날에는 거래 정지돼 있다가 악재를 해소하고 거래가 시작이 되면 바로 V자로 상승으로 갔던 흐름들이 완전히 요즘은 이게 안 맞아요.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털렸다는 테마가 있어도 한 번쯤 되짚어보고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원칙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 매매의 원칙. 자, 테마라고 할지라도 두드려보고 돌계단처럼 두드리고 가야 건너야 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호가창에 매도가 계속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돼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체결창에도 당연히 매수가 많아야겠죠. 여러 가지죠. 구름대 밑에서 이렇게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놈을 잡더라도 아시아나항공처럼 이렇게 V자 반등을 하고 있을 때 잡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고 양봉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꽝이다. 그런 걸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대형 포장처럼 제가 매도를 한 위치를 보면 아직도 쫄보의 흔적이 계속 남아 있어요. 과감해져야 합니다. 일단은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도 과감해지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손실이 커지겠죠. 만약에 매매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위험하겠지만, 주식시장은 어차피 항상 위험해요. 항상 살아있는 생물체 같은 놈이라 항상 위험합니다. 하지만 대응을 하실 때 자꾸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한 매매 기법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계속 봐지더라. 그래서 매매 기법은 앞으로는 한 놈만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 요거 하실 때 테마성 재료를 사도 괜찮아요. 사도 괜찮은데 그 테마성 재료에 호가창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을 하시고, 호가창 보고 일봉이나 뭐 분봉이나 이런 부분에 거래량 봉이나 봉 차트의 봉까지 다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매매를 해서 어제보다는 어제의 손실을 조금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했는데, 금요일은 항상 투드러 맞았었는데 금요일은 무서워. 투드러 맞을까봐. 그래서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려고 세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했고요. 매매를 한번 보면 아침장에 처음 에어부산을 샀다가 투드러 맞았는데, 만약에 제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여기서 매도를 안 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면 3분봉 하나에 여기서 여기까지면 봉수로 퍼센트로 따지면 0.6%에서 한 봉으로 7%까지 마이너스가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 7%를 맞을 뻔했어요. 문전화까지 갔다 왔습니다. 마이너스 7%.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매매를 했던 대형 포장은 쫄보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매매를 했는 V자 반등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종목도 제가 매수를 할 당시에 매도 호가창의 물량보다는 매수 호가창의 물량이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매매를 하실 때 항상 안전한 매매를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혹시라도 뵐 수 있으면 제가
기법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40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예상이 됩니다.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방송을 항상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